Pemerintah Korea Selatan meminta Indonesia untuk mengklarifikasi posisinya mengenai pesawat tempur KF-21 Boramai. Dan saat ini pemerintah Korea Selatan juga sedang mendiskusikan prosedur akuisisi dengan Filipina. 대한민국 군사무기 중 단연 최고의 역적으로 꼽히는 KF-21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위급 간부 회의까지 진행되면서 도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놀랍게도 필리핀이었는데요. KF-21 사업 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아닌 필리핀이 사실상 KF-21의 첫 번째 수출 고객, 즉 1호기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숨겨진 반전이 드러나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마저도 충격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지난 10월 30일 필리핀 현지 및 뉴스의 군사 매체에서 필리핀 공군 대표단과 조달청 관계자는 카이 대표와 만나 KF-21에 대한 기술 사양, 자금 조달 옵션, 지원 및 유지 보수, 현지 조립 라인에 대한 논의를 거치며 도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 도입 대수는 12대에서 최대 24대이며 이미 통과된 호라이즌3 현대화 사업 예산안을 통해 남중국해의 안보를 지킬 첨단 다목적 전투기 MRF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바이퍼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으나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 완전 상황이 뒤바뀌게 되어 KF-21이 단독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견적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20대 F-16 바이퍼에 대한 총 프로그램 코스트를 55억 달러, 한화 약 7조 4천억을 불렀는데요. 이는 필리핀이 측정한 사업 예산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감당 불가능한 금액으로 필리핀은 듣는 순간 멘붕에 빠진 것이죠. 미국이 보낸 견적서가 비쌌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전투기는 제약사인 4기업이 직접 세일즈하지 않는데요. 대외 군사 판매라는 FMS를 통해 미 국방부가 정부 보증, 대리구매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주체가 정부인 것이죠. 이때 발생하는 행정 수수료만 3.2%인데 이것만으로도 2,300억에 달합니다. 특히 향후 30년간 운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고정 지출로 포함시켜버리는데 여기에는 AIM-120 람람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제2담 정밀폭탄 등 천문학적인 무장 패키지는 물론 에이사 레이더, 예비 모듈과 심지어 예비 엔진까지 포함된 최대치의 과도한 예비 부품, 즉 골드 플레이팅이 포함되죠. 또한 미국 본토에서의 훈련과 시뮬레이터 설치 비용 같은 지원 비용에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되는 순간 대당 도입 단가는 3,700억에 달하게 됩니다. 예산이 한정된 필리핀은 견적서를 본 즉시 F-16 바이퍼의 도입을 포기하고 절박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KF-21인 것이죠. KF-21의 순수 기체 가격은 7천만 달러, 980억으로 워낙 약세인 현재에도 1,000억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폴란드에서 증명된 한국산 무기의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및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거기다 거품 뺀 인프라 시설 구축 비용까지 가격 대비 최고의 선택임이 틀림없죠. KF-21의 예상 총 프로그램 코스트는 1,500억에서 1,800억 수준으로 F-16 바이퍼 대비 50에서 70% 저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이 겪은 미국의 FMS 횡포가 사실 우리 KF-21이 개발된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공군 역시 지난 수십 년간 바로 그 FMS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KF-21 보람에는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태어난 생존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제품 견적서뿐만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전투기들의 유지비 청구서 역시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불러 도입국을 종종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는데요. 일례로 우리가 운용 중인 F-15K 59대의 에이사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무려 4조 5,600억이 쓰였는데 대당 770억에 달합니다. KF-21 신규 기체 가격에 육박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인 것이죠. 그냥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인데 더 굴욕적인 것은 창정비를 위해 우리 전투기를 일본이나 호주까지 보내야 했던 안보 공백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종속 역시 피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국산 정밀유도 포탄 KGB를 우리가 돈 주고 산 KF-16에 장착할 때에 소스 코드를 얻기 위해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 수백억 원의 통합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절박함과 필리핀의 좌절이 공통 분모로 만나 KF-21 도입이라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 딱 맞는데요. 같은 동남아의 섬나라이자 도서국가이며 해상패권 경쟁국인 필리핀이 이름뿐이지만 어쨌든 공동개발국인 자기들보다 먼저 KF-21이라는 4.5세대 다이아몬드 익형 스텔스 설계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향해 대놓고 KF-21 분담금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일종의 꼽을 주기도 했는데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프라보어 대통령은 곧바로 이런 사안은 민감한 논쟁이 될 수 있기에 이후 비공개 세션에서 하자며 화들짝 화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분담금 지급을 이제는 습관처럼 미루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 여포를 해결하기는커녕 KF-21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도박까지 감행했는데요. 바로 중국산 젠10C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 나라의 전투기를 쇼핑하듯 구매한 인도네시아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장비 및 기술이 들어간 KF-21을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니가 전략적 조선국인 중국의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파트너에 대한 배신인 것이죠. 인니에게 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캐차, 즉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법이라는 지뢰를 정면으로 밟는 자충수라는 점입니다. 캐차는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에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하는 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이 법 때문에 러시아 수호의 35 도입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데 만약 젠10C를 도입하면 KF-21 사업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은 물론 미국산 F-15 도입과 기존 F-16 편대의 부품 수급까지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젠10 쇼핑으로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도 확증되었는데 그들은 분담금을 미납하면서도 프랑스 라팔 42대, 터키 칸 48대 구매 계약까지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의가 없는 것이었죠. 한편 인니의 젠10 구매에 전문가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레이킹 디펜스는 인도네시아 젠10 구매는 성능과 무관한 인니의 지정학적 행보라고 꼬집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유한 그레이엄 선임 분석가는 인도네시아가 뚜렷한 지침 전략 없이 국제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다방향 외교를 알리는 것에만 몰두하며 한 외국 파트너십에서 다음 파트너십으로 그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자국 매체인 존나 자카르타 역시 이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젠10 도입은 인도네시아의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군수체계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본 1위 기사에 등극하며 자국민의 우려를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필리핀은 합리적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왔습니다. 미국 FMS의 비싼 가격에 좌절했지만 그들은 이미 K방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KF-21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12대로 남부 마라의 반군 소탕전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요. 카이의 기치 성능과 신속한 후속 지원은 이미 온몸으로 느꼈고 100% 만족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위협에 맞서 미국 무기만 고집하고 있지 않는데 인도로부터 브라모스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한국으로부터 호세 리잘급 최신 호위함을 도입하며 오직 가성비와 실전 성능만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혼돈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F-16, 수호이 2종, 라팔, KF-21, 칸, 젠10C라는 무려 6개국 7종 전투기에 근본 없는 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정비 생태계와 부품 라인을 따로 개별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재앙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뿐입니다. 한편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남중국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위협하는 중국의 주력 전투기는 바로 젠10C입니다. 특히 이 젠10C는 2025년 5월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파키스탄 공군 소속으로 인도 공군의 라팔을 격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 이른바 라팔 쇼크 이후 기세가 아주 등등한데요. 라팔이 젠10C에 격추당했던 건 1대1 성능이 아닌 전술적 패배였습니다. 인도는 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시스템이 뒤섞여 데이터 링크가 마비된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산 젠10C와 중국산 조기 경보기가 완벽히 연동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젠10C는 160km 밖에서 조기 경보기의 눈으로 라팔을 먼저 보고 장거리 PL-15E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인도 파일럿은 자신이 탐지된지도 모르고 당한 것이죠. 그럼 젠10이 KF-21과 교전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가 당한 그 전술은 KF-21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KF-21은 라팔과 젠10C와는 태생부터가 다른 사실상 5세대 기술을 품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라팔이 조기 경보기에 탐지당했던 요인은 외형에서 알 수 있듯 RCS 값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은 기체 형상 자체가 스텔스, 즉 저피탐 설계인데요. 젠10C의 조기 경보기는 KF-21이 턱 밑까지 접근할 때에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매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KF-21의 센서 융합이 중국의 재밍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젠10C가 전자전으로 레이더를 마비시킨다 해도 KF-21은 레이더를 끄고도 IRST, 즉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라는 제2의 눈을 가동해 젠10C 엔진이 내뿜는 열을 조용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젠10 도박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며 스스로 군수지옥과 기술적 종속 그리고 예산 남발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반면 필리핀은 실리적 접근을 통해 FMS의 악몽을 피하고 KF-21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필리핀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족쇄가 K방산의 걸작인 KF-21을 탄생시켰고 이제 신뢰라는 이름으로 첫 고객을 만나 남중국해의 하늘을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는 늘 그렇듯 K방산의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나 인도네시아.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인니는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